채널 아캐치. 이번 시간엔 의외로 일본에선 안 쓰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종 임진왜란 서적이라든가 토크멘터리 전쟁사 같은 영상물이라든가 일반인 대상으로 임진왜란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책이나 영상들은 조선군과 일본군의 무기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거론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고만고만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도 대 일본도라고 해놓고 타치와 카타나의 차이도 모르고 일본도로 통친다든가, 반대로 조총은 코즈츠, 나카즈츠, 오오즈츠, 사무라이즈츠 같이 국영에 따른 세부 분류를 한다든가. 저는 일단 일본군이 의외로 사용하지 않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에 관해선 이미 한번 언급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 일본은 이상하리만큼 대포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였지만 소수나마 쓰긴 썼고, 특히 임진왜란 때는 히데요시가 많이 확보하라고 명합니다. 먼저 석궁, 역사 스페셜 등의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조선이 임진왜란 때도 다양한 쇠뇌, 즉 석궁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복원품의 사용도 보았습니다. 일본 제국 시절에 만들어진 그림에도 조선군은 쇠뇌를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삼국시대에 널리 보이는 무기이고, 일본도 고대 해이안 시대까지는 사용했던 쇠뇌지만 일본 중세 내도록 전장에서 사라집니다. 빠른 연사를 중시하고 그게 가능한 활이 발달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본 귀족 조정은 결국 군사를 아웃소싱합니다. 귀족이 지배하는 느슨한 세상이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들던 고대의 병기 생산이나 조선식 산성 같은 축성술이 지방 호족에게 맡겨지고 소집단의 싸움이 되어 중앙의 군사기술은 쇠퇴하고 경제력이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호족은 고도의 군사기술을 유지할 능력이 안 돼서 세뇌와 조선식 산성에 사용된 석축이 중세에는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끼. 물론 일본에도 도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 무기로서의 도끼는 아예 안 쓴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그만큼 예가 드뭅니다. 문헌의 언급도 제한적이고 수많은 날붙이 문화재에 비해 실물 유물 역시 그 수가 극히 적습니다. 고대에는 도구로서 군사의 필수 휴대품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였지만 후대로 갈수록 작업의 도구나 문을 부수는 공성 장비로는 쓰여도 다른 문화권과 달리 전투무기로는 사용 빈도가 급감하여 기껏해야 태평기나 주 니루이 가센 에마키처럼 무로마치 시대에 성립한 문헌이나 그림에 몇 가지 예가 보일 뿐입니다. 태평기에 나가야마 토토미노 카미가 오오 마사카리를 가지고 아카마츠 우지노리의 투구를 노렸다는 이야기와 그 아카마츠가 나가야마한테 빼앗은 자루상한 도끼로 분전하여 적의 투구를 내리찍어서 피가 흘러 도끼자루를 썩게 할 정도였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그림에선 큰 도끼라는 마사카리가 과장되어 있는데 나가야마의 마사카리의 날 크기는 나라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문화재의 도끼날 가로 25.5cm, 세로 28cm와 비슷하다고 하니까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주 니루이 가센 에마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15세기에 제작된 그림 두루마리로 12지 동물들과 12지가 아닌 동물들이 전투를 벌이는 내용인데 예스러운 갑옷들과 함께 도끼가 등장하긴 합니다. 수많은 도검과 창이 국보와 중요 문화재로 남아있는 일본에서 도끼는 3점의 중요 문화재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도끼의 몸통에 멧돼지 눈, 지금으로 치면 하트 모양 구멍이 뚫려져 있고 헤이안 시대에서 카마쿠라, 무로마치 시대까지 만들어져서 전국시대 이전의 물건이며 무기가 아니라 입산수도하는 슈겐자의 수행 도구입니다. 그러니 어떤 책에선 전국시대에는 배틀엑스가 없었다 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방패 이야기인데 사무라이는 방패를 들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양 중세기사에 익숙한 분이나 검도를 익히신 분들은
사무라이는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두 손으로 일본도를 잡고 휘두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시대에도 손방패를 씁니다. 그러나 서양이나 조선에 비하면 손방패의 사용 빈도가 떨어집니다. 조선은 팽배수라든가 등패수라든가 칼과 방패를 함께 쓰는 병종이 있는데 일본은 건병이라는 병종 자체가 없습니다. 도보무사, 깃발, 맨손이라는 병종 구분은 있어도 건병이라는 병종은 없습니다. 검은 애초에 누구나 허리에 하나씩 차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전국시대 사무라이의 기준은 창이며 그 앞 시대에는 양손으로 쓰는 장대한 날붙이 무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손에 드는 방패의 역할이 매우 빈약해졌다고 합니다. 일본 갑옷에서 어깨를 방어하는 부품을 소매라는 뜻의 소대라고 부르는데 전국시대 이전의 고풍스러운 갑옷에선 큼지막한 오소대를 붙였습니다. 이게 일부 방패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깨를 앞쪽으로 쏠리게 하면 오소대도 앞으로 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방패는 타테라고 합니다. 손방패는 테다테라고 하는데 걸어다니면서 쓰는 방패라고 보순이라고 쓰고 테다테라고 읽기도 하며 들고 다니는 방패라고 모찌다테라고도 합니다. 테다테를 설명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그림이 호넨 조닌 에덴이라는 그림의 야습 장면으로 그만큼 테다테의 예시가 적기도 합니다. 반면 일본은 서양의 파비스같이 세워놓는 방패가 발달했습니다. 세우는 방패는 카이다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자 두 개를 이어붙인 길이 150cm 정도, 너비 50cm 정도의 나무 방패로 판자인 만큼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 몽고 습내 회사에서처럼 성이나 배에 달아서 벽처럼 쓰기도 하고 발판으로 쓰기도 하고 야전의 테이블로 쓰기도 하고 부상자를 눕혀서 들것으로 쓰기도 하고 뗏목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합니다. 카이다테는 원순이라고도 쓰는데 특히 방패를 벽처럼 늘어 세워 놓는 것을 카이다테라고 합니다. 그 잘난 사무라이 전쟁도 결국은 멀리서 화살을 날리는 것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용맹하게 돌진해서 베고 찌르고 하는 것은 드라마 속 이야기고 방패 끼고 애비 화살 날리는 게 현실인데 철포가 출현한 전국시대도 그 양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만 카이다테는 파비스처럼 세워서 쓰거나 앞으로 들고 전진하는 용도로 쓰는데 방패를 세워놓고 화살을 서로 날려 싸우는 것, 그 방패를 들고 전진 후퇴하며 압박하는 것을 타테츠키 이쿠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주 니루이 가센 에마키에서 손에 방패를 든 12지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큰 방패를 손에 들고 다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나무 방패로는 철포, 즉 조총에 뚫린다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철포를 막기 위해 대나무 다발, 그러니까 타케타바가 등장합니다. 일본에선 테다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것은 NHK 대하 드라마 사나다 마루에서 사나다 마루에 돌겨가는 마에다 가문을 묘사한 장면인데 시대극에서 손방패가 나오는 다른 장면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매우 드문 예입니다. 이것은 무크지, 역사군상, 전략전술 병기사전, 일본 성곽편의 표지입니다. 드라마 사나다 마루가 이 장면을 많이 참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 역시 일러스트에서 테다테를 들고 다니는 드문 예거든요. 사무라이도 일본도를 한 손으로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밧줄도 잡고 방패도 들고 언덕도 기어 올라가야 하고 그래서 일본도의 특성을 두 손으로 사용하는 칼이 아니라 두 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석궁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전국시대에는 안 썼다가 되고 도끼는 연장으로는 쓰는데 전투무기로는 이상하게 안 썼다가 되고 손에 들고 싸우는 방패는 일본에서도 쓰긴 썼는데 다른 나라만큼 많이 쓰지는 않았다가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언급만 하고 자세히 다루지 않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군대에 건병이라는 병종은 없었다. 전국시대 사무라이의 기준은 창이다. 사무라이 전쟁도 원거리 무기에서 대부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사무라이도 한 손으로 일본도를 잡아야 할 때가 있다. 일본도는 두 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주장이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차차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노시미니